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다 106쪽 25장 간 비겁 녹인법, 26장 간 공협법, 27장 간 잡기 묘고법 이렇게 읽겠습니다. 간 비겁 녹인법. 천간에는 일주마다 각각 비겁이 있으나 지지에는 단지 무기토 일주가 진술 충미토를 만나는 경우만 비겁이 되고, 갑을목 일주가 임묘목을 만나거나 병정화 일주가 사오화를 만나거나 경신금 일주가 신유금을 만나거나 임계수 일주가 해자수를 만나는 경우는 모두 녹이나 인이 된다. 왜냐하면 지지의 본기가 순수한 것은 녹이 되고 지지의 본기가 강포한 것은 인이 되기 때문이다. 위천리왈 본기의 본자는 원본에는 이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갑을목과 임묘목은 결코 이기가 아니다. 무릇 음양의 녹과 이는 서로 바꾸어 얻어가지는 바, 음간인 을, 정, 기, 신, 계, 일주의 이는 확실히 인신사해에 있다. 여태까지는 단지 녹의 바로 앞에 있는 자리만 인으로 삼았으며, 양간은 앞을 앞으로 삼고 음과는 뒤를 앞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제멋대로 진술충미를 음인으로 삼았으나 시험삼아 음양은 함께 태어나고 함께 죽는다는 법칙으로 추론해봐도 진술충미 네 가지는 모두 쇠지인데 어찌 인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양간에는 인이 있으나 음간에는 인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전혀 일반적 이치가 아니다. 심지어 양을 동물인 양으로 잘못 생각하여 칼로 양을 베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더더욱 잘못된 말이다. 한편 지지에 인이 있는데 천간에도 인이 드러나 있으면 이를 두고 인이 천간에 투출했다고 한다. 또 흔히 지지에 겁재가 없으면 천간에 있는 겁재를 지지의 겁재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지에 녹이 없으면 이 경우에도 천간에 있는 비견을 지지의 녹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해 비견과 겁재와 녹과 인은 본성은 달라도 같은 종류라서 모두 일주를 도와주는 성분인데, 단지 비견은 순수하고 겁재는 여러 가지 기운이 섞여 있어서 순수하지 않고 녹은 온화하고 인은 강포할 뿐이다. 비견과 겁재는 일주가 쇠약하고 칠살이 왕하면 용신으로 삼고, 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많아도 용신으로 삼는다. 그리고 인도 용신으로 삼아서 일주를 도와주는 바, 더욱더 묘한 것은 인이 칠살과 합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인과 칠살은 모두 강포한 성분이지만 서로 합하면 용맹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일간 나를 위해 위험을 선포하고 무용을 떨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의 명조에서 인과 칠살을 둘 다 만나면 귀하게 되고 관세가 있게 된다. 그리고 녹도 능히 일주를 도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귀한 성분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 옛 책에서 이르기를 걸록이면 조성을 떠나고 전록이면 아내를 다치게 한다고 했는데, 간혹 잘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인성이나 재성이 득시하거나 득세하면 이것 하나, 즉 걸록이나 전록이 해를 끼치기는 힘들다. 109쪽 26장 간 공협법입니다. 옛 책에서 이르기를 일간과 시간이 서로 같고 일지와 시지의 중간에 비어있는 한 자리가 녹이거나 귀이면 일지와 시지가 공협하여 녹이나 귀를 불러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고 말했다. 여기서 녹이라 함은 일주의 녹을 말하고 귀라 함은 정관을 말한다. 일지와 시지가 공협하면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일간과 시간이 서로 같으면 서로 어긋남이 없게 된다. 그런데 사주에 실제하는 간지를 버리고 단지 비어있는 한자리의 글자를 얻어가져서 격으로 삼는다면 그 이치가 어찌 확고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사주 원국에서 녹을 필요로 하는데 녹이 없거나 정관을 필요로 하는데 정관이 없는 상황에서 마침 이처럼 비어있는 성분을 만난다면 그것을 용신으로 삼는데 이는 단지 우연히 일치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공협에 비록 20여일이 있긴 해도 적합한 것은 많지 않다.
그 까닭은 칠살과 상관과 겁재와 인을 공협하는 것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의 지지 속에 재성이나 정관이나 인성이 암장되어 있더라도 비어있는 성분은 본래 칠살과 상관과 겁재와 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암장되어 있는 재성이나 정관이나 인성을 용신으로 삼지 않는다. 가령 갑인일주는 천을귀인인 축자를 공협하고 계해일주와 계축일주는 계수일주의 녹인 자를 공협하고 계유일주와 계해일주는 귀인 술자를 공협하는데 이들은 모두 일간의 순공에 해당한다. 가령 갑자일주의 갑술시와 을해일주의 을유시와 임자일주의 임인시인 경우에 술토와 유금과 인목이 먼저 순공망에 떨어졌으므로 이들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또 가령 갑술일주의 갑자시는 단지 일주 갑목의 장생지인 해자를 공협할 뿐이므로 역시 얻어가질 만한 것이 못된다. 또 가령 갑신일주의 갑술시는 유자를 공협하고 을미일주의 을유시는 신자를 공협하는 바 어찌 뚜렷이 드러나 있는 일지의 칠살과 시지의 칠살을 버려두고서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공에서 공협하는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공협되는 날 중에서 용신으로 삼을 수 있는 날은 단지 8일 뿐이다. 곧 무진일주의 무오시는 일주 무토의 녹인 사화를 공협하며 계축일주의 계해시는 일주 계수의 녹인 자수를 공협하며 정사일주의 정미시와 기미일주의 기사시는 모두 일주 정화와 일주 기토의 녹인 오화를 공협하며 경인일주의 경진시는 일주 경금의 재성인 묘목을 공협하며 정유일주의 정미시는 일주 정화의 재성인 신금과 신금 속에 들어있는 정관인 임수를 공협하며 신축일주의 신묘시는 일주 신금의 재성인 임목과 임목 속에 들어있는 정관인 병화를 공협하며 신사일주의 신묘시는 일주 신금의 인성인 진토와 진토 속에 들어있는 재성인 을목을 공협하는데 이들 중에서 마치 일주의 정관을 공협하는 경우는 없다. 무릇 비어있는 성분은 전시를 꺼리고 충파도 꺼리며 비어있는 성분을 공협하는 두 지지도 충을 꺼리며 행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 옛 책에서 말한 여러 가지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드시 논할 필요는 없다. 또 공협의 의미를 확대해보면 일시의 공협을 얻어가지고 또한 연월의 공협을 추가한다. 가령 무진년, 무오월, 무진일, 무오시는 네 지지의 중간에 모두 사자를 공협하고 계축년, 계해일, 계해월, 계축일, 계해시는 네 지지의 중간에 모두 자자를 공협하는 바 이름하여 사공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의 날도 이와 같다. 그러나 공협을 만나면 마지막엔 반드시 재성이나 정관과 같은 여러 성분을 분별하여 논해야 하고 공협에 부합하는 법에 의거하여 마침내 공협을 격국으로 삼아서 부기영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예책을 보면 협구공제격이라는 것이 있다. 곧 계유일주의 계해시는 술토 속에 들어있는 재성인 정화를 공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토는 계유순중의 공망인데 어찌 공망인 재성을 얻어가질 수 있겠으며 해수도 계유순중의 공망인데 어찌 공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 덧붙여 논하면서 협구공제격을 삭제한다. 27장 간, 잡기, 묘구법 113쪽입니다. 예책에서 이르기를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면 잡기격이 된다고 했는데 그 학설의 근거로서 천지에 올바르지 않은 기운이 사계절의 끝의 묘고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잡이라 한다고 했다. 무릇 십간의 기운은 12지에 분포되어 있어서 모두 올바른 기운인데 어찌하여 단지 진술 충미토에 분포되어 있는 기운만 올바르지 않단 말인가. 만약 쌓여있는 것을
잡이라고 한다면 인목과 사화는 각각 3개의 천간을 저정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오히려 잡하지 않단 말인가. 하물며 올바른 기운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이로우며 잡하고 올바르지 않은 기운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해로운데 어찌하여 이처럼 사람들에게 해로운 기운을 얻어가져서 격으로 삼는단 말인가. 또 묘고라고 일컫는 것을 동요시키려면 반드시 형이나 충을 시켜야 한다고들 말하는데 무릇 무토가 진토나 술토 속에 들어있거나 기토가 축토나 미토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본기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묘가 아니며 을목이 진토 속에 들어있거나 신금이 술토 속에 들어있거나 개수가 축토 속에 들어있거나 정화가 미토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본 방에 올바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묘가 아니며 단지 진토 속에 들어있는 개수와 술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와 축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과 미토 속에 들어있는 을목만이 참된 묘이다. 그러므로 4개의 달, 진술, 충미월에 태어난 경우와 만약 진술토 속에 들어있는 무토나 충미토 속에 들어있는 기토를 용신으로 삼는다면 이는 나머지 8개의 지지 속에 들어있는 본기를 용신으로 삼는 것과 같으며 만약 진토 속에 들어있는 을목이나 술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이나 축토 속에 들어있는 개수나 미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삼는다면 이는 나머지 8개의 지지 속에 들어있는 역이나 중기를 용신으로 삼는 것과 같으므로 모두 다 형이나 충을 기다린 다음에야 비로소 힘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진토 속에 들어있는 개수나 술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나 축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이나 미토 속에 들어있는 을목을 용신으로 삼는다면 폐, 장을 염려하게 되므로 개수나 정화나 신금이나 을목이 반드시 천간에 투출하기를 바라야 하는데 만일 개수나 정화나 신금이나 을목이 천간에 투출했다면 역시 형이나 충을 기다린 다음에야 비로소 힘을 얻는 것은 아니며 만일 개수나 정화나 신금이나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지 못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형이나 충을 논하게 된다. 그런데 묘신이 강왕한 상태에서는 형을 만나면 동요하고 충을 만나면 격발하는데 이는 계고가 된다. 반면에 묘신이 쇠약한 상태에서는 형을 만나면 깨져버리고 충을 만나면 뿌리가 뽑혀버리는데 이는 극도가 된다. 또 일주나 육신이 임계수이고 진월에 태어났거나 병정화이고 수월에 태어났거나 경신금이고 축월에 태어났거나 갑을목이고 미월에 태어났으면 해당 일주나 육신이 입고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역시 형이나 충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반드시 해당 일주나 육신의 강약을 봐야 하는데 강하면 묘에서 벗어나려고 하므로 소통을 확실히 이롭게 하며 약하면 반드시 묘에 의지하여 남아있어야 하므로 파괴되는 것을 몹시 꺼린다. 이것에도 계고와 극도의 차이가 있으니 요컨대 모든 경우에 형충을 일률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만약 토라면 토에는 본래 묘고가 없으므로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명리에는 변경이 많아서 일주나 육신이 너무 발량하거나 진동하여 이 사고를 써서 그 기운을 거두어 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를 열고 닫는 것도 마땅한 이치를 따라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사고에 암정되어 있는 성분은 모두 창고 속에 들어있는 물건과 같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의 논리는 억지로 구분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길래 내가 말하기를 정말로 옛 학설과 같다면 을목은 미토의 묘가 될 뿐 아니라 진토의 묘도 되며 신금은 축토의 묘가 될 뿐 아니라 술토의 묘도 되며 개수는 진토의 묘가 될 뿐 아니라 축토의 묘도 되며 정화는 술토의 묘가 될 뿐 아니라 미토의 묘도 되며 무토는 진토의 묘도 되고 술토의 묘도 되며 기토는 축토의 묘도 되고 미토의 묘도 된다. 그렇다면 목화금수는 각각 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 되고 토에는 결국 4개의 묘가 있는 셈이니 어찌 몹시 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 그래서 태어난 달에서 진술, 충미토를 만나면 단지 인신사해와 같은 지지의 한 예를 따라 용신으로 삼으면 되는데 먼저 토에 대해 논하고 다음에
진술충미의 여기와 중기에 암장되어 있는 성분에 대해 논하되 진술충미의 중기에 암장되어 있는 묘신을 용신으로 삼거나 진술충미가 일주나 육신의 묘지라면 형이나 충을 시켜도 되는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5장, 26장, 2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